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스리랑카에 평화교육센터 지으러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반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군대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반군 지역 안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곳에 조사차 갔는데 이제 아주 오래간만인 거죠. 그 외국 손님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그 정성 들여서 점심을 저희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나라도 좀 덥잖아요. 덥고 덥다 보니까 이 건물에 보면 창문이 없어요. 이게 좀 그래야 좀 시원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밥을 잘 차려 주셨는데 이제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훅 부는 거예요. 그 모래바람 때문에 이제 눈도 못 뜨고 있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밥 위에 모래가 싹 얹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저만 봐요. 제가 손님이잖아요. 먹나 안 먹나. 근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인데. 그래서 떠서 먹었어요. 저는 제 어금니가 다 갈려 나간 줄 알았어요. 서걱서걱 거리는데 그래도 저는 아주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니까 그제서 그분들도 함께 웃으면서 그분들의 밥도 똑같아요. 다 모래가 얹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었구나. 저분들은 맨날 먹는 음식인데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함께 호흡하는 거죠. 그분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자고 또 같은 걸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곳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국에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났었죠. 네. 태국의 대홍수는 태국은 원래 그 지대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평균 해발 2m라고 그럽니다. 방콕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딱 좋은 때죠. 그래서 아주 큰 홍수가 났는데 저는 그 태국 가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에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다가 기부하세요? 방송사에 주로 많이 기부하죠. 뭐 생중계, 현장 중계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막 올라가도 뭐 억대, 2억 쫙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 줄 서서 이제 방송사에 기부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한국 제9호협회라고 협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럼 분배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급한데 돈은 뒤에. 왜냐하면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평한 분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긴급한 일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도움을 잘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국은 이런 재난이 발생하니까 다 기부금과 기부 물품을 절에다 갖다가 줘요. 딴 데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절에서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그 구호 키트를 만듭니다. 뭐 3일치, 5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비닐 봉지 안에 음식들을 넣어요. 이게 주로 이제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드라이푸드, 좀 건조한 재료들을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그 음식을 싸려면 여러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도움의 그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럼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냐면 홍수 피해가 나서 절에 피신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모아지면 그걸 어디다 주냐? 가까운 뭐 피해 입은 지역에 직접 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거 큰 절보다 좀 작은 절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작은 절에서 다시 마을로 또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절로 다 연결된 거예요. 구호 체계가 절에다 갖다 주면 다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태국의 스님들과 함께 이제 뭐 도시락도 싸보고 밥 해서
도시락도 싸보고 또 이제 그 드라이푸드 5일치씩 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줘도 돼보고 그 피해 현장까지 가봤어요. 막 보트 타고 가야 돼요. 워낙 그 홍수 피해가 커서 보통 저희가 들어갔던 지역이 허리께까지 와 있었는데 그 이제 저도 이게 물에 빠져가면서 그곳에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이게 음식 구호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보면 그런 피해를 보면 얼른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한 5층, 그러니까 5층에서 8층 되는 빌딩인데 1층에 있는 사람만 피난 가고 2층, 3층, 4층은 피난을 안 가요. 왜 도망가지 않고 있냐 그러니 물어보니까 다 음식 다 갖다 주고 내 집이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호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참 이제 한국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주고 또 구호품으로 바꿔서 또 현지 의약품으로 바꿔서 잘 전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준 거보다는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가져오고 또 받은 게 더 많았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또 이 대재난이나 이런 현장 가면 실제로 좀 시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갔던 이제 IT 때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봤는데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가서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때도 저희가 이제 긴급 구호단으로 제가 단장으로 갔었는데 이제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전달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일본은 아주 굉장히 질서 유지가 잘 됐어요. 잘 돼서 현장에 누구만 갈 수 있냐면 119 소방대원, 경찰관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주민 외에는 아무도 출입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나타나면 일본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단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삥 둘러서서 1분간 묵념을 합니다. 명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급하고 그런 순간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 자세. 제가 IT 때는 갔는데 IT 때는 그 지진의 피해가 더 커서 그런지 그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 그냥 내놓기 바빴지 명복을 빌거나 하는 경우를 못 봐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생명 존중의 자세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IT 갔을 때 요새 이제 제가 NGO 제가 갔을 때 한국의 NGO 한 30군데가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잘하는 곳은 되게 잘해요. 제가 단장으로 갔지만 저희 단체는 참 잘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던 그 위험한 지역에 저희가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보람은 컸었죠. 근데 어느 모 단체는 텐트만 잔뜩 쳐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텐트 친 사람, 이거 구호활동 하러 온 사람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사하고 접촉해서 홍보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호 활동도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해야지 돈 보고 하면 안 된다. 불교계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장점이고 자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무섭고 또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국제구호 현장에도 이런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제구호 그 체계 수준이라든지 실정도 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님 불교계가 또 이제 국제구호에 뛰어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좋을지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의 주제로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그 한국 불교계는 제가 보는 기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대지진 때 저희가 누구와 같이 갔냐면 119 소방대 적십자 봉사단하고 같은 날 출발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런데 처한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이제 그쪽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항공 수화물 개인 20kg 소지 이상 금지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119 소방대도 환자를 위한 응급 환자를 위한 매트리스 못 들고 갔고요. 좋은 기계들 사람을 그 콘크리트 더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려면 이게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기계의 도움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근데 기계를 다 못 갖고 갔어요. 기계가 다 얼마나 무거워요. 못 갖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개인 소지 용품에 밖에 못 갖고 가고, 약도 많이 못 갖고 가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내는 분들이나 우리가 가는 거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불교가 잘했다는 걸 떠나 한국의 이름으로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건 좀 부끄럽다 해서 제가 그 재난구호협회에 가서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갈 때는 좀 큰 기계들도 갖고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이탈리아에서 봉사단이 왔는데 거기는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군대에 뭐가 있냐, 공병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잔해 다 걷어내고 그런 기계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하니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국방부, 코이카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게 뭐냐면 이제 해외에 긴급 구호 일이 발생하면 군 수송기로 물자를 옮겨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만 얘기해서 된 건 아니겠고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거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단체 또 국제 개발의 미래라고 본다면 저는 첫째도 자비심, 둘째도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런 구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단체는 크다, 돈이 많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어디 가면 항상 이런 얘기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단체는 너무 작고 돈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당신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만일 학교를 이제 지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학교의 건물의 기초 그리고 벽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저희 단체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쪽 이제 그 지방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럼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을 이제 줄여서 뭘 하냐면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마을에 보면 그 강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 옆에 강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대야씩 모래를 풉니다. 그러니까 모래 구입비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비 아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동네라 해도 나름 부자는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나름 부자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책상 하나 해주십시오. 걸상 하나 해주십시오. 칠판 하나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동참을 해줬어요. 또 저희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창을 못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덥기 때문에 창이 없어야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창문 못해서 되게 미안했는데 우린 창문 안 해줬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공이 다 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그러니까 감사장도 되게 여러 장이 나가요. 뭐 책상 해주신 분, 칠판 해주신 분 다 우리는 맨 꼴찌로 감사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기뻐하는 그 미소가 어떤 미소였냐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미소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미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학교를 지을 때 제가 했던 그 더 프라미스에서 학교를 선물 받다가 아니라 더 프라미스와 우리가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했고 저희가 보는 그 미소도 너무 아름답고 가장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서로 좀 나누고 서로 힘을 보태고 한다면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동티모르에 그 수로 사업을 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물은 안 파요. 우물을 파면 그 석회질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이게 결석 같은 병이 많이 걸려서 흐르는 물만 먹는데 저희가 한 7단계 정수를 해서 그 정수한 물을 각 마을별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역시 똑같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우리 단체는 너무 돈이 없고